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대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와 밑에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확실히 겨울이 온 것이 체감되는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출근하실 때 단단히 무장해서 나가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일요일 오후까지만 해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월요일이 싫었던 것일까요?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망감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을 하려면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이번 주 BTC 달러 강세 압력 극복 여부가 중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달러 강세에 대한 비트코인의 역상관성 극복 여부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는 전형적으로 미국 달러와 지수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에는 정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11월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달 들어서 달러와 가치는 오랜 저항을 뚫고 202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96.14를 나타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테이퍼링을 앞당기려는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의 상황 속에서 달러의 강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위기가 미국을 시작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가 강세 여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달러가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것은 무의미해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달러의 강세가 정말 강세인가에 대해서는 쉽사리 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역사상 명목화폐라고 불리우던 것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달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불리우는 미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음에도 무한정 찍어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통화가 탄생을 하였으며 현재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갈수록 달러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를 회수한다고 해도 또다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화폐를 풀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지속이 되면서 보통 연 7%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연 37%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미국에서 한 달에 7%씩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중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더 심하죠. 월 15%씩 생산자 물가가 이제 치솟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일들은 비트코인을 더욱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37%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연 37%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100만 원이 올해 똑같이 100만 원의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이 37% 수익률이지 부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연평균 200%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왔죠. 자연스레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주도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연 거시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개당 희소성이 높아지는 소각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주 소각된 양이 공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소각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링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총 8555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 대비 11.79% 감소가 되었는데 같은 기간 1722개가 공급이 되었다고 하네요. 평균 소각 속도는 분당 6.04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주 대비 11%가 감소를 했음에도 무려 8만여 개가 소각이 되었으며 공급과 이제 10,000개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이제 채굴량보다 소각량이 지속이 되는 디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던 라울 팔의 경우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으로부터 저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퍼포먼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의 국세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세청장 암호화폐 시장 적극 모니터링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국세청장 인제 다니엘 예고로프의 경우는 현지 매체 RBC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는 러시아 세금 시스템을 잠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 가능해야 하며 당국에 보고돼야 한다. 디지털 자료는 어딘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그 흔적을 추적하는 건 시간 문제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곰국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라서 그런 것일까요? 괜시리 말 한마디가 이제 위협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이 영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모든 돈을 잃을 준비를 해라 라는 발언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퇴출시킨 이력이 있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러시아하고 짠 것일까요? 같은 날 암호화폐 모니터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활동 모니터링 위에 컨설턴트를 채용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TAM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컨설턴트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CA 직원들을 교육하고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예산은 약 6.7억 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FCA는 웹사이트 공고에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그리 좋지 않던 기조를 보였던 국가들에서 조금씩이지만 이 시장에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 시장을 더 이상 투기로만 볼 수 없으며 이대로 있다가는 본인들만 뒤처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시그널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불법 리딩방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참여하지 않으시지만 투자의 경험이 얼마 안 된 분들의 경우는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시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 메신저이죠. 카카오에서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 내에 불법 리딩방을 모두
모두 퇴출시킨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12월 7일부터 카톡 내 불법 리딩방 퇴출하겠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12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공개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투자 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 자문업자,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1 맞춤형 투자 자문을 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투자 관련하여 원금 보장, 손실 보장 및 보전, 수익 보장, 고수익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자문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본인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다면 선물 시장을 통해 레버리지 100배 걸고 하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제 채널 이름인 닥터 비트맨을 사칭하여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이름을 치시면 5개가 뜨는데 단 한 개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톡방은 없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꾼들 망해라. 이러한 상황 속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에 관련하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SEC의 위원이죠. 헤스터 피어스 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트위터의 한 질문의 대답을 회피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 회피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 이더리움 증권 여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어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묻는 트위터의 유저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는 뉴투데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현명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용의는 있지만 특정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편 XRP의 증권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인 리플사의 CEO 프레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앞서 SEC의 프리패스 덕분에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XRP를 제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빵영의 발언은 지난 10월 22일 SEC가 이더리움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2위 자리를 뺏겼다며 울분에 참 목소리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 기사의 중심 인물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번 이더리움에 관하여 증권이냐고 묻는 질문에 회피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죠. 지난 2018년 8월경 미 SEC의 경우에는 이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수개월 동안 고심한 끝에 내린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후 1년이 지난 2019년 당시에도 그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또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관한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일부러 답변을 회피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들을 이제 모를 리가 없겠죠. 단순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트위터상에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괜히 잘못 말하다가 영원히 박제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니 말이죠. 현재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 아닙니다. 바로 미 SEC와 XRP의 소송이 과연 언제쯤 끝이 날 것이냐인데 참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나지 않을까 싶던 소송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SEC 측에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XRP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또한 공감을 하시리라 싶은데 과연 리플사의 소송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될 경우 XRP의 경우는 단기 목표로 $10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많은 분들 또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눌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오를만 하면 악재 터져서 가격이 눌리고 조금 상승할 만하면 소송 걸리고 메이저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메이저 코인 중 2017년 고점 근처
근처에도 못 간 코인이죠. 그럼에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가격이 눌려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소송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1주년 이벤트라도 열라는 것인지 참 우리 애증과 계륵을 모두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음에도 내가 혹시 팔면 또 오를까봐 매도를 못하는 우리 XRP, 이제는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고점 대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이 소폭 반등을 했다고는 하나 어떠한 투자자들도 이제 만족할 만한 모습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장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등 용어의 통일도 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아직 규제적인 큰 프레임워크 또한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막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금융의 강자라고 불리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도 모르게 산업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죠. 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터지며 이 시장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3박 4일을 붙잡아두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수많은 이유가 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모든 자산군 중에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일수록 변동성이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억만장자들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통하여 리스크에 투자함으로써 그리고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변화하는 미래의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금융의 혁신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 또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는 트레이더가 아닌 인베스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